자, 이번에는 40번입니다. 여러분들 40번 여러분들 보셔서 보겠습니다. 영업부 경리부에 근무하는 직원의 김채영 씨에게 다음과 같이 원천징세를 차감한 1월분의 급여 법인인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월급이 좀 나간 거네요. 경리부 거니까. 자, 여기서 또 한번 말씀드리자고 하면 급여가 있고 월급에는요, 급여, 임금, 그 다음에 잡급, 그 다음에 교육, 훈련비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 급여에는 여기는 임금은 공장, 생산, 제조료가 나오면 다 임금이고, 일용직은 일용직이나 알바생들 월급 있죠? 요게 작급이고, 그 다음에 강사료가 교육훈련비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급여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세무가 들어가시면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여기 보면 여기부터 얘기할게요. 급여에는 상여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요건 뭡니까? 요 급여는 요 기본급이라고 합니다. 원래가. 그 다음에 요거는 보너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수당은요, 여러분들 과세 수당이 있고 비과세 수당이 있어요. 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요. 임금도 요렇게 여러분들 나눠집니다. 요렇게 임금도. 하지만 잡급과 교육훈련비는 4대 보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너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뭡니까? 소득세, 지방소득세 3.3%, 2.7% 여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작급은 여러분들 여기는 몇 프로? 2.7%를 우리가 원금에서 우리가 만약에 월급에다가 1 마이너스 2. 죄송합니다. 이걸 공제해주면 금액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도 마찬가지예요. 이 월급에다가 곱하기 저기는 곱하기 이렇게 2.7%.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 강사료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여기는 이렇게 길게 볼까? 알바생들은 이렇게 월급 1급여죠. 1급여에다가 여러분들 2.7% 여기는 월급 강사료 있죠? 강사료 나온 거에다가 여기다는 몇 점 5%? 3.3%를 세법에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잡급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니까 보셔서 계산은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급여와 상여금 요거는요, 요거 재수당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월급 계산할 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보너스가 여러분들 600% 가면 좋잖아요. 200%면 1년에 2번 받겠다. 400%면 1년에 4번 받겠다. 그 다음에 6번 받겠다. 그러면 1년에 600%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한국전력은 제가 알기로는 1300%인데, 지금 1300%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렇게 1300%는 1년에 12달 다 받고, 그 다음에 추석이랑 한번 더 받는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게요. 자, 그래서 요거 다 차별 항목이에요. 이거 다 차별 항목입니다. 그래서 세금 떼는 거 다 대변이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다 예수금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총급여서부터 들어갔죠. 여기는 그냥 아직은 상여금 재수당으로 분계가 안 됐기 때문에 소득세가 진짜 들어가면 실무처럼 이렇게 똑같이 하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 연말정산 제가 시험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거기까지 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분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차변에 우리가 월급이 있으니까 급여죠. 급여 여기는 총 금액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요 급여는 여기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수당과 급여가 다 합쳐서 기본급까지 다 합쳐서 과세, 비과세, 보너스만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얼마? 2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예수금으로 얼마 빠졌어요?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20만 원과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쳐서 얼마? 4만 원이니까 24만 원이네요. 24만 원. 원래는 이거죠. 요게 20만 원은 국민연금 예수금이고 그 다음에 개인 낸 거 여기는 요 예수금은 요 4만 원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예수금이에요. 근데 예수금을 두 번 쓸 필요가 없잖아. 하나의 전표를 하기 때문에 예수금을 자꾸 합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24만 원으로 만들어지고 그 머릿속에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납부할 때 우리가 그것만 딱딱 떼어서 납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다가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뭘로 지급했대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대요. 보통예금으로 얼마? 226만 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문제를 더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앞으로 취업하시면 이 월급이 제일 많이 걸릴 거예요. 여기 이제 예수금 있죠? 요거 납부하는 거라 할게요. 이 중에서 국민연금 납부시 요걸 한번 해볼게요. 국민연금 납부할 때 아까도 했지만 차변에 예수금 얼마? 우리 국민연금 20만 원이었죠? 그리고 회사가 부담해주는 세금과 공과 20만 원 이렇게 납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납부했다. 만약에 현금 납부했다. 그럼 현금 얼마? 40만 원 이렇게 납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납부시 납부할 때는 차변에 예수금 얼마? 여기는 4만 원. 대변에 현금 4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그럼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왜 세금과가 없어? 여기는 원래는 복리후생비인데 요거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개인이 100% 부담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예수금 24만 원 낼 거 있죠? 요거를 다 납부할 예수금 20만 원은 국민연금 납부하고 반은 회사가 부담해줬고 요거는 예수금은 개인이 100% 부담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월급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제가 요거는 전부상으로 한번 더 해드렸으니까 나중에 요거 보시면서 요거 한 번만 귀담아 두면 여러분 사회 나갈 때 굉장히 편해집니다. 월급 탈 때 이렇게 해서 월급 떼었구나. 우리나라는 세금을 떼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41번 거 볼게요. 41번 거. 당사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DC라고 그랬죠. 기여형이에요. 자, 가입하고 당월분 퇴직연금에다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에 지급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확정 기여형이라고 그랬죠. 한 번 더 적을까요? 확정 기여형. 확정 기여형은요, 퇴직 급여로 분계가 이루어지는데 판과 그 다음에 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로 나와요. 제. 요 판은 몇 번대? 800번대. 그 다음에 제는 500번대.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확정 기여형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정 급여형이다. 이렇게 급여형이다 했을 때는 요거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요거는 퇴직연금 투자자산입니다. 이거 투자자산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고 다 비용이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여기는 지금 우리가 확정 기여형이니까 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차변에 퇴직급여 판부터 할까요? 판은 얼마죠? 여기는 3,200만원. 대변에 쟤는 생산직이니까 1,900만원. 대변에 뭘로 지급했어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네요. 보통예금으로 5천만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죠? 아이고 100만원이네. 5,100만원. 그렇죠?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거 공장 건물을 청소원의 김수빈에게 인건비 50만원을 지급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다. 원천세 세액은 없으며 우리가 동금액은 작급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있다 먼저 없다고 가정한 걸로 분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차변에 일용직은 잡급이라고 그랬죠. 잡급 일용직은요. 일용직급에는 잡급입니다. 요 작급도 여러분들 뭡니까? 공장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제가 되는 거예요. 500번대가 됩니다. 일용직 거 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얼마? 50만원. 대변에 뭘로 지급했습니까? 현금으로 얼마? 50만원. 이렇게 분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인건비 요 세금을 띈다고 했을 때 세금 2.7%를 한다 가정할 때는요 분계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50만원에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곱하기 원래는 1 마이너스 2.7% 계산 한번 해볼까요? 빼주는 것이 한번 계산 한번 해보죠. 2.7% 계산해서 계산기를 계속 써야 됩니다. 소득세 할 때도요. 핸드폰으로 하시면 되죠. 뭐. 그래서 우리가 2.7%죠. 그러면 50만원 곱하기 1 마이너스 2.7%. 자, 그러면 이게 나온 것이 48만 6,500원이 나왔네요. 이렇게 일용직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요거만 지급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소득세가 얼마 나왔다는 얘기야. 이거 다시 말해서 50만원에서 곱하기 우리가 얼마 나온 거죠? 13,500원이네요. 13,500원을 뗀 거야. 세금을. 뗀 것이 얼마 나온 거야? 48만 6,500원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건데 원래 계산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원래 계산하는 것은 여기에서 일용직 급여 15만원을 빼줘요. 요걸 먼저 빼줘요. 이건 실무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만원 일용직 받았다 한 달. 그러면 한 달에 하루치 받았다. 그럼 15만원을 빼줍니다. 15만원을 빼줘서 다시 해야 되겠네.
15만원 빼주면 요건 얼마가 나오나? 35만원에서 35만원 여기가 안 나오네. 35만원 곱하기 1 마이너스 2.7%. 34만 550원이네. 그러니까 하루 월급 본 게 50만원이야. 그럼 1급에 15만원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34만 550원. 34만 550원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산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빼준 것이 총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15만원 빼주고 세금 빼준 거 아니야. 그래서 월급은 한다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해준 것이 얼마냐? 여기서는 월급 준 건 얼마죠? 34만 550원. 요거 현금 나가고 대변에는 예수금이 나가야 되겠죠. 세금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세금이 나간 것이 얼마 나간 거야. 그래서 세금이 9,450원인가? 9,450원. 이렇게 해서 세금이 나간 거야. 일용직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겁니다. 계산이 내가 틀렸나? 확인해 보시니까 맞죠? 계산 여러분들 보셔서 이렇게 계산을 해 주셔서 우리가 나오신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현금으로 지급한 거지만 다른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화면 다 보이시죠? 화면 보이시죠? 화면 다 보이시죠? 이거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해주시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 뭐 실무하실 때, 여기 1급에서 15만원을 무조건 우리가 필요용비를 빼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7% 계산하시면 이것이 여러분들 계산한 것이 나중에 나온 것들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43번 거 보겠습니다. 자, 43번도 이거 마찬가지로 보시면 사채 액면가 뭐가 나왔어요? 여기는 사채가 발행했네요. 사채 얼마짜리? 우리가 1억 원짜리를 1억 600만 원에 발행했네요. 높게 발행했네요. 그래서 분괴가 어떻게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온 게 보통예금으로 1억 600만 원이 들어왔네요. 얼마짜리가 나가면서 대변에 사채 액면 금액이 나간다 그랬죠? 액면 금액 나갈 때는 얼마? 여기는 1억.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1억 원짜리를 어떻게 지금 보통에 받았지만 이쪽이 모자르죠? 차변이 대변이 모자르죠? 대변 모자랄 때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분괴가 이루어지겠죠. 여기서 얼마?
여기서 6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44번 것도 보겠습니다. 자, 서울상사에 발행한 만기 3년의 채권을 다음과 같이 구입하였다. 당사는 독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 및 능력을 갖춘 증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갖춘 증권은 뭐냐? 요것이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만기 보유 증권. 만기까지 써있죠?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갖춘 증권이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자, 만기 보유 증권을 매입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또 보시면 타사증권, 유가증권이라고 하죠.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 구입 시 분기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요, 구입 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가죠. 요것도 영외비. 그리고 대변에 대변이 현금이 갔던 보통금이 갔던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기가 이루어지겠고, 만약에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을 구입 시에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인데 여기는 수수료 비용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분기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은 별도로 분기했잖아요. 단기 매매증권이나 이거 수수료 포함해서 하는 거야. 단기 매매증권에 항상 잊어먹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예요. 만기 보유증권도, 세 번째 만기 보유증권도 구입 시 만기 보유증권으로 포함해서 다 분기해 주는 거예요. 지분법 적용 투자가 안 나와서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입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분법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만 구입할 때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 요거는 103만 원을 그대로 다 분기해 주겠죠. 그래서 차변에 만기 보유증권 얼마? 103만 원. 대변에 뭘로 지급했습니까? 요거는 당사 뭘로 지급했대요? 보통예금 이체했다고 그랬죠? 보통예금으로 103만 원으로 해줍니다. 여기서 만기 보유증권은 요거 투자자산입니다. 투자자산 두 개가 나와요. 투자자산은요, 여러분들 181번으로 해줘야 돼요. 투자자산 앞번은 우리가 안 씁니다. 124번은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서 45번 거. 자, 제품 원가 얼마? 요거 10만원짜리 판매가 12만원입니다. 생산직 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재화는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요 간주공급은 판매한 거로 보겠다. 공급으로 보겠다 이건데, 아직은 여러분들 일반 전표에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법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표는 원가, 시가가 나왔다. 시가가 판매가예요. 그러면 무조건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일반 전표는 무조건 100% 원가대로 나갑니다. 내가 만든 제품을 우리 생산 직원이 해주기 때문에 시가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원가로 표기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줬기 때문에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복리후생비인데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500번, 100번. 복리후생비도 요거는 제죠. 제 500번 때 얼마? 10만원. 대변에 제품이 나간 거죠. 제품 8번 타 계정으로 대체. 적요란이라는 거 이거 적요란이라는 거예요. 적요란에다가 8번 타계정 대체 얼마? 원가대로 작성하는 겁니다. 10만원.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한번 더 적을게요. 여러분들 요거 타계정 대체라는 말은 용도가 변경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타계정 대체라는 것은 근데 첫 번째 제가 얘기했죠. 8번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말은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무조건 원가고, 두 번째 무조건 대변이고, 세 번째 무조건 재고 자산 계정 과목이고, 네 번째 이걸 걸어놓으면 당기순 손익과 무관하다. 상관없다. 당기순 손익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린 겁니다. 46번 거 보겠습니다. 만으로부터 원재를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여기까지는 붕괴가 이루어지지 않죠. 여기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금 얼마? 1,500만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해 지급했대요.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한 거니까 계약금은 선급금이냐 선수금이냐 여기에 따라주는 거죠. 계약금을 지급한 건 선급금,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입니다. 또한 선수금은요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도 선수금입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놓으시고요. 자, 차변에 여기서는 선급금 1,500만원. 대변에 당좌수표를 지급했대요. 그럼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1,500만원. 이렇게 붕괴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47번 거 보겠습니다. 서울상사는 대한 단기대여금 얼마? 100만원, 1,100만원에 당일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기타 채권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매출 채권이 아니죠. 기타 채권이기 때문에 근데 단기대여금에 관련된 중에 조회할 것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요거 47번은 대손 충당금을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 제로라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문제에서. 자, 그래서 봐주시면 여기에서는 그대로 없으니까 차변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 기타 상각비 얼마? 100만원. 원래 이 계정 과목은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변에 여기는 단기 대여금이죠. 단기 대여금 얼마? 100만원. 이렇게 붕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48번 거 보겠습니다. 48번 거. 자, 보시게 되면 당사는 본사 영업부 건물의 일부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우리가 부가세 50만원 회계 처리했대요. 이 간주임대료가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지만 간주임대료가 다른 말로 보증금 이자라고 합니다. 간주임대료가 요것은 우리가 항상 뭘로 처리해 주냐?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잠깐 외우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간주임대료 보증금이자가 똑같은 말인데 요것을 분계는 개정 과목이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계산하는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50만 원만 해주는 거고,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 처리하라고 그랬죠? 요 부가세 예수금이 매출세액이에요. 자, 그래서 분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차변에 세금과 공가 얼마? 50만 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얼마? 50만 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거 보겠습니다. 49번 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자사 주식 얼마? 2,000주. 액면가 5,000원을 주당 3,000에 매입하여 소각했대요. 소각했다는 건 감자차손 감자 차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감자차손 감자 차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봐주시는 것이 이것이 자, 봐주시면 요거는 자, 그대로 내 주식 얼마짜리 요거 감소한 거죠. 소각한 거니까 그 자본의 감소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 차변에 자본금 액면 금액으로 없어지는 거죠. 얼마? 1,000만 원짜리를 대변에 얼마 주고 샀어요? 매입한 게 3,000원이니까 600만 원에 매입한 거네요. 현금으로 600만 원에 매입한 거죠. 자, 이래 놓고 어느 쪽이 모자른가요? 대배이 모자르죠. 차배이 모자르면 감자차선, 대배이 모자르면 감자차익이 생기겠죠. 얼마? 4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매입해서 내가 소각시킨 게 아니고 매입해서 유지하였다. 만약에 이것을 매입하여 유지하였다. 유지할 때 분계는요. 차변에 자기 주식 600 대변에 뭐 현금을 했다. 그럼 현금 600 분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입해서 소각한 게 아니고 유지할 때는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위에 거는 매입해서 소각할 때니까 감자차는 감자차익이 발생하지만 이건 매입해서 유지할 때 일시적 소유 목적으로 유지할 때는 이렇게 자기 주식으로 여러분들 자기 주식은 항상 취득 금액입니다. 취득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거 또 보겠습니다. 50번 거 볼게요. 거래처 아성전자의 외상매입금 4,500만원 중에서 3,300만원은 당좌수표를 지급했고 당좌수표를 지급했으니까 요거만큼은 3,300만원은 당좌수표를 지급했으니까 당좌예금이 되겠네요. 당좌예금. 나머지는 탕감받았대. 나머지 탕감받은 거 요것은 뭐라고 하냐? 요거는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외상매입금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분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4,500만원 대변에 당좌예금
당자예금 3,300만원. 그 다음에 채무 면제이익 1,200만원.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최고생명의 당사가 가입한 퇴직연금 이자 얼마 50만원이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되었대요. 연금은 내가 1년마다 타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자가 쌓이죠. 이자가 발생하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플러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분계가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여기 투자자산이에요. 얼마? 50만원. 대변에 이자 수익 50만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50만원, 대변에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 수익이죠. 말 그대로 50만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확정 급여형으로서 여러분들 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52번 거. 자, 신축 중인 4억의 장기 차입금 이자 75만원을 당자 수표를 발행해 지급했대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여기다 한번 적을까? 장기가 됐던 단기가 됐던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이고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입니다. 앞에 단기 장기 필요 없이. 그럼 이자 수익이, 그러면 이자 수익이 여기서 계속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은 선납세금이고요. 이자 비용이 발생하면 세금은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 이게 이런 원리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냐 대여금에 대한 이자냐, 요걸 갖고 와주시는 건데, 요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당자 수표를 지급했다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인데, 어휴, 큰일 날 뻔했다. 신축이라고 그랬죠? 아, 내가 이제 이자 비용 쓰려고 품 잡았어. 왜? 지금 이 이자 비용 75만원 대변에 당자금 75만원 쓰려고 했는데 신축 중이라고 나왔죠? 신축 중이면 뒤에가 이자가 나오던 차입금이 나오던 뭐 계약금이 나오던 기성거가 나오던 중도금이 나오던 무조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본화 대상자를 그렇죠? 그래서 절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75만원. 대변에 당자 수표를 했으니까 당자 예금 얼마? 75만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수할 뻔했네. 그래서 요걸 하여튼 먼저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요거는 차입금의 이자는 이자 비용 맞는데, 요거는 신축 중이기 때문에 자본화 대상 자산으로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서 분계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53번 거 보겠습니다. 53번 거. 53번 보시면 유상증자를 위하여 신주 얼마? 만주 주당 액면가 5,000원을 주당 8,000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 동주식 발행과 관련된 법무자 수수료 25만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요거는 얼마큼이 존재한다 그랬죠? 70이 존재한다 그랬죠? 이것은 지금 학계대략 시산표 잔액, 요거는 차변 잔액이 있어요. 차변 잔액에 지금 75만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증자한 거니까, 자, 주식 얼마짜리? 요거 만주 곱하기 5천원이니까 5천만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한 겁니까? 8천원에 했으니까 8천만원에 발행한 거네요. 그럼 5천만원짜리를 8천만원에 발행했으니까 3천만 이득 받죠? 분계 어떻게 됐습니까? 차변에 당좌 예금 8천, 대변에 자본금 5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봤을 때,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얼마큼 이득 본 거예요? 원래는 주식 발행 초과금 원래 3천만원이 발생하잖아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법무사 수수료 25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밀려가는 거야. 현금으로 지급한 게 얼마? 법무사 수수료 수수료가 25만원을 납부했으니 주식 발행 초과금이 또 깨지겠네요. 그러면 3천에서 2,975만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겠습니까? 법무사 또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책임이 75만원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요것도 또 상계 처리해서 없어줘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죠? 75만원을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맞춰준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실 거예요. 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해주신 거니까 요걸 잘 필요로 해서 신경을 좀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10분 쉬었다가 여러분들 55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시 20분에 끝나기 때문에